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식 없이 게임 수학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이득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은 현재 그 청각문화산업대학교라는 곳에서 게임 콘텐츠 스쿨에서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서 유니티에 근무를 했었고요. 매년 발표를 하다가 한동안 좀 뜸하다가 다시 또 발표를 하게 되었네요. 좋은 기회를 주신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뭐 제 개인적인 취미는 방금 전에도 나왔던 세션인데 유니티에서 컴퓨터 쉐이더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들에 개인적인 관심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세션을 제가 진행하기 전에 잠시 그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요즘 뭐 리얼타임 렌더링, 인공지능, GPU를 활용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그 소개가 되고 있고 한데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주제는 굉장히 단순한 주제입니다. 아마 그래픽스 전공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처음 시작할 때 배우는 행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저도 그 공대 출신이고 그 학교에 다니면서 공업 수학이나 이런 것들 배우면서 행렬을 많이 문제를 접했습니다. 근데 정작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그 지내고 나니까 정말 내가 이 문제풀이를 위한 수학을 배웠는지 정말 이 행렬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방법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됐고 이 자리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졌던 가장 큰 그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문제를 푸는 수단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것이 특히 게임 수학이라는 것에 가지는 의미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 사실 제가 인터넷을 많이 뒤져봤지만은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자료들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체계적이고 뭐랄까 좀 이해하기 쉬운 자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며칠 전에 아는 분이 추천해주신 이런 그 사이트도 들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구독자가 180만 명이에요. 게임 수학을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블로그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서점에 보면은 수학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들이 수학 전공자들이 보통 많이 하고 저 같은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수학을 직접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이 있지만은 최근에 책들을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양서들도 많이 나오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런 만화를 기반으로 하는 책들도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저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도 아마추어, 저도 수학 전공이 아니지만은 게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프로그래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트 직군, 기획 직군, QA 직군, 다양한 직군들이 있고 저희가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학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수학을 한번 설명해 도전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발표 끝나고 조금 더 보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 같은 것들을 알려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번에 세션의 목표는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수학 몰라도 게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게임을 잘 만드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프로그래머들도 그렇고. 네. 특히 그래픽 같은 아트 같은 경우는 쉐이더 같은 거에 진입하게 되면은 수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큰 허들을 느끼게 되는데
보통 이제 유니티를 많이 사용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게임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 여기를 이제 건너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니티 행렬. 프로그래머든 이제 아티스트든 내가 TA를 지명한다면 유니티 행렬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있는 것 같았으면은 코드를 복붙하면 원하는 효과는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해를 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발표 자료를 쭉 준비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슬라이드를 제가 정리해봤더니 거의 110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지금 관심 가지는 컴퓨터 쉐이더를 활용해서 뭔가 멋진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슬라이드만 설명해도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림은 이제 그 많이들 쉐이더 개발하시면 많이들 보는 유니티 내장 쉐이더 변수 레퍼런스 페이지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드리는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가장 이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이제 벡터와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현실 세계의 공간, 제가 이제 게임을 개발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개발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우리가 게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현실 세계를 컴퓨터가 창조하는 가상 세계 안에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현실 세계랑 이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이라든지 이런 그래픽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좋은 이제 알고리즘의 기법들을 개발하는 목적들이 결국 현실 세계를 이 가상 세계에 이제 똑같이 만들어 놓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게 우리는 현실 세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그다음에 컴퓨터가 만드는 세계는 정말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랑 똑같을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학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 벡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든 이제 원소의 기초가 되는데 그 우리도 사실은 그 3차원의 공간에 너무나 당연하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감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그러한 감각들이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반듯한 삼축이 반듯한 공간에 살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정확한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인지 능력의 한계로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수학자들이 발견한 거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부족한 인지 과정에서도 어쨌든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 질서들을 정리해 봤더니 이런 이제 벡터라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뭐 정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가상 세계에서 벡터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 세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게임이라는 것은 결국 벡터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 세계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벡터라는 게 무엇이냐? 사실은 이제 그 어원은 제가 이제 뒤져 보니까 16세기 1700년도에 천문학 저서에서 이제 행성이 돌아갈 때 이제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그 행성을 끌어당기는 힘,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수학하고 물리학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결국 영어로 이제 하면은 벡터라는 거는 이렇게 캐리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운반하는 운반자. 자, 여기 이제 벡터를 들어가면은 항상 이제 벡터 공간이라는 게 같이 수학에서 설명이 됩니다. 벡터 공간. 그래서 이 벡터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실무적으로 뭔가 게임을 만들 때 이런 추상적인 개념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제 그 간단한 개념조차.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설명하는 행렬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벡터들이 모이면은 이제 벡터 공간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뭐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앞으로 이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로 게임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기하학적인 그 공간에서 표현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벡터가 가지는 추상적인 성질을 만족하면은 어떤 것을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을 하고 이것은 이제 선형성을 가진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선형성.
선형성이 또 이제 말이 어려운데 수학에서는 그냥 이제 두 개의 벡터를 더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 수가 있고 숫자를 곱해서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크기만 이제 조절할 수 있으면은 그냥 다 벡터고 선형성을 가진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꼭 화살표만이 벡터가 아니고 소리도 벡터고 색상도 벡터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벡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참고를 이제 인터넷에 뒤졌을 때 이렇게 많이 표기하죠. 흔한 벡터의 표기법. 벡터는 이제 크기랑 방향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이 두 개는 같은 벡터입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네. 자,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최선일까요라는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히 다른 두 화살표인데 같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제가 한번 다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벡터를 표현한다면은 크기와 방향만 있다면은 위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점에 다 모여야 되는 게 벡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겹친 상태에서 보여줘야지 이 두 벡터는 같은 벡터다라고 저희가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점을 일단은 원래 위치는 없지만은 임의대로 이제 원점이라고 그냥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벡터들이 있는데 이 벡터들이 모이면은 오른쪽에는 네모처럼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을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위에 예시는 이제 그냥 그 플러스 방향만 이제 향하는 벡터들만 모아서 벡터 공간을 만들었고요. 보여주기 쉽게요. 그래서 벡터 공간과 벡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이제 사실 논인데 수학에서는 벡터 공간을 먼저 이야기하고 벡터 공간이 성형성을 만족하는 공간이 그 요소가 벡터다. 닭을 먼저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벡터 공간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벡터 공간에서 뽑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여러 가지 벡터들이 정말 이제 무한대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뽑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뽑는다에 대한 이제 기준들이 이제 명확하게 있는데 벡터 공간 안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벡터를 찾아서 자, 그것들을 조합해서 뽑으면 된다라는 게 이제 수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은 직각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을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녹색의 y축을 표현할 수가 없죠. 동쪽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북쪽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90도를 시각적으로 이루고 있다고 하고 이것을 직교한다라고 하는데 좀 더 이제 정확한 의미로는 내적이 0이라는 것들을 이제 다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수학적인 의미는 내적은 0인데 저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줬을 때 90도를 향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직교하는 벡터를 찾아가지고 조합하면은 공간 내 모든 벡터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고 수학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보통 이제 몬스터들을 이제 하나 발생시키면은 스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이제 비슷한 의미로 스팬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좀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벡터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두 그 빨간색과 녹색의 두 벡터가 이제 벡터를 뽑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저 벡터라고 수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공간에 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저 벡터가 몇 개냐에 따라서 차원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평면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원 공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게임 세계에서 다루는 공간은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 현실 세계 인간이 인지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y, z 세 개의 기저 벡터로 이루어진 이제 현실 세계의 공간을 수학적으로 이제 풀었을 때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벡터 공간은 기저 벡터가 무한대에 있어도 무한대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게임은 저희는 3차원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개념을 잡고 시각화하고 뭔가를 설명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완전히 너무
편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이 선형대수라는 거에 깊숙이 알지 않아도 수학에 잘 모르는 사람도 한번 이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초를 이루는 수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벡터 공간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왜 기저 벡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두 개의 기저 벡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벡터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두 개의 기저 벡터가 변형이 된다면은 저희가 원래 있던 공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그 쥐락펴락 할 수가 있는 이런 이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벡터 공간이 변형돼도 원점에서부터 화살표로 시작되는 그 벡터들이 다 모이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선형성이 유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선형 변환이라고 수학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벡터는 그 위치가 없는 그 부분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선형 변환에 위배가 된다. 이거는 이제 선형 변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저 벡터들을 저희가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이제 공간을 변형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행렬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인 행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원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변형하는 설계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2차원 공간에 대해서 한번 행렬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렵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12개를 이제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2차원이니까 2개의 열이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열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x축, 두 번째 열은 이제 y축,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기저 벡터가 변화될 모습을 각각 세로로 꽂아주면은 행렬이 그냥 완성이 됩니다. 이건 이제 오른손 좌표계 방식이고, 왼손 좌표계는 이제 가로로 꽂아주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발표 자료에서는 오른손 좌표계 방식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0도 회전이라고 하면은 아마 머릿속에서 코사인 얼마, 사인 얼마, 이게 회전 행렬 내가 옛날에 배웠었는데 공식을 까먹어서 다시 뒤져야 되나, 이렇게 해서 회전 행렬을 막 만드실 텐데, 원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다는 거죠. 90도 시계 방향 회전이라는 거는, 자, 기존의 x축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y축이 됐기 때문에 0 마이너스 1을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y축은 x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0, 1을 넣어주면은 이게 이제 90도 방향으로 회전하는 행렬을 우리가 설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모든 이제 행렬들을 우리가 설계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든 행렬과 기존에 있는 그 기존 벡터 공간 안에 있던 벡터를 이제 곱해주면은 변환된 공간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 전반적인 이제 행렬의 용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 유니티로 예를 들어 보면은 게임 제작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트랜스폼.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이동, 회전, 스케일 세 가지 변환을 구성 기능을 이제 만들어주는 복합적인 이제 선형 변환 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스케일 변환이라는 거는 각 축은 그대로 유지되고 비율만 줄어들기 때문에 대각선 성분만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나중에 발표 자료 한번 이제 공유될 때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제일 어려운데요. 회전 변환에서 다들 이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회전 변환. 공식을 내가 외웠는데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항상 까먹는 이 회전 변환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그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고요. 이것만 기억하신 다음에 임의의 각도를 갔을 때 얘 좌표가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인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은 회전 변환을 까먹을 일이 앞으로 절대로 없을 겁니다. 자, 반지름,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자, 요 삼각형 두 개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코사인은 이제 빗변분의 이제 밑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x 값이 되고요. 사인 세타는 이제 y 값이 되죠. 이 좌표가 이제 있으면은 내가 회전했다는 얘기는 0,1이었던 x 값이 저걸로 같다는 얘기고, y 값은 닮은 삼각형만큼 이제 이쪽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말한 이제 공식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회전 변환이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회전 행렬을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중심으로 공간이 이동하기 때문에 선형 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하고 그 다음에 회전은 저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대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이동이 남았는데요. 이동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벡터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 자체를 이제 저희가 구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행렬을 만들까? 저도 이제 이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한 이제 그 공식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명확하게 좀 이렇게 잘 얘기하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 일단은 대부분 그냥 저건 동차좌표계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있지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걸 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자, 그것이 이제 앞인 공간하고 이제 점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저희가 추가로 배워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그 수학적으로는 좀 그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아주 좀 쉽게 얘기할 수 있게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동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동 행렬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은 먼저 이제 제가 생각한 방법은 공간을 한쪽으로 미는 겁니다. 이거 이제 밀기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형 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x축은 가만히 있고 y축만 이제 x의 성분이 들어가서 미뤄지게 되죠. 그래서 그 오른쪽 상단의 값이 크면 클수록 미는 게 이제 x쪽으로 미는 게 더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변환인데요.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것이 밀린 공간을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살펴보자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y는 1인 부분과 y는 0인 부분, 지금 빨간 선으로 위랑 아래가 이제 쳐져 있죠. 공간을 민 다음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위랑 아래만 이제 간추려서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y는 1인 영역만 보면은 내가 민 부분만큼 x의 값이 1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만 밀면은 1에서 2까지 된다는 거죠. 0에서 1이었던 범위가 1에서 2까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간을 하나 더 사용하고 미는 형태로 구현하면은 이동 변환이 조금 찜찜하지만은 선형 변환을 하고 나서 공간의 일부분을 취하는 형태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2차원의 밀기 변환은 1차원의 이동 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3차원의 밀기 변환은 이제 2차원 변환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 다음에 z는 1인 부분만 딱 우리가 이제 그 사용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x, y 상으로 민 만큼 정확하게 이제 그 x는 크기가 1, y는 크기가 1인 영역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원하는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원, 3차원 공간에서의 밀기 변화는 결과적으로는 2차원에서의 이동 변환에 대응한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가장 이제 일행 3열과 2행 3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x, y 쪽으로 이제 밀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선형 변환이라는 컨셉에서 우리가 그 모든 요소들을 다루면은 스케일과 회전은 되지만은 이동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동까지 우리가 이제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규칙, 공간을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 요소가 마지막 차원의 값이 1인 영역만 사용하는 형태로 규칙을 이제 세우자는 거죠. 이 영역을 이렇게 규칙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동이 가능한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 가능한 노란색 영역에 있는 벡터만 따로 이제 간추려서 이제 점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점. 여기에 노란색에 있는 부분이 점이고 얘는 이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요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점에서 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왼쪽 하단에 파란색 점을 오른쪽 상단의 파란색 점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동하는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평면에서 Z는 1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평으로 이렇게 쭉 진행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이동 수단을 아핀 공간에서는 이거를 이제 벡터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앞서서 얘기한 거랑 이제 헷갈리니까 이동 벡터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점과 이동 벡터로 구성된 공간을 아핀 공간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해석이 사실 어떤 책에도 제가 발견을 못하고 그냥 제가 나름대로 내피셜로 이렇게 좀 정리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논리적인 오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점과 이동 벡터를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은 점을 이제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벡터를 시간으로 이제 생각해서 대응해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지정된 위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라고 볼 수 있고 2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를 더하면 4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자, 점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딱 지점이죠. 그래서 시각, 셋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점이라고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점과 벡터를 더하면은 점이 되고요. 점과 점을 빼면은 벡터가 되고, 벡터랑 벡터를 더하면 이제 벡터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점과 점을 더했을 때는 2시랑 3시를 더했을 때 과연 무엇이 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핀 공간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동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차원의 요소가 0이면 벡터, 1이면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 더하기 벡터는 0 더하기 0, 1, 점 더하기 벡터는 1 더하기 0, 점 빼기 점은 1 빼기 1 해서 벡터가 되는 거고요. 점 더하기 점은 할 수가 없는 게 1 더하기 1을 해서 2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동을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아핀 공간과 점과 벡터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3D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3차원에서 이동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쨌든 이제 4차원 공간에서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2차원의 점을 구성한 것처럼 4차원 공간에서 설계가 필요한 거고, 4차원 공간을 저희가 인식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에서 마지막 요소가 1인 영역을 놓고 거기서 생성된 3차원 공간이 트랜스폼이 가능한 3D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차원 그래픽에서의 이동 행렬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따르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의 회전, 그다음에 스케일 같은 경우도 4차원 공간에서 다 통합해 가지고 행렬을 설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핀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이제 가지는 의의를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이동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기존까지는 이동할 수가 없었는데 이동이 없는 게임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동이 가능해졌다는 거고, 그 이동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점 단위로 이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 점을 이렇게 다 뭉쳐가지고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 공간 자체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월드 공간에 배치하는 형태로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픽 소프트웨어, 뭐 맥스라든지 마야 같은 소프트웨어가 하는 역할들이 그 그래픽 소프트웨어 가지고 있는 고유 공간에서 이제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점들을 조합해 가지고 폴리곤을 만들어서 캐릭터나 배경들을 만드는 거고, 자, 이거를 이제 유니티에서 끌어와 가지고 저희가 에디터에 드래그 할 때 그 공간을 이제 생성을 트랜스폼이라는 걸 통해 생성해 준다라고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핀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으려면은 모든 공간에 있는 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딱 마지막 요소가 1인 부분만 사용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니티에서는 이것들을 제공하는 행렬들을 이미 이제 API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게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유니티에서 이제 제공하는 다양한 이동 기능과 회전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행렬을 사용해 가지고 게임 개발하는 학생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을 사용하게 됐을 때 가지는 장점, 꼭 굳이 이제 행렬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장점 같은 것들을 제가 나중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튼 유니티에서 저희가 원하는 그 로컬 좌표계에서 월드 좌표계로 만들어주는 행렬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걸 사용해서 이제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유니티 API 같은 코드를 봤을 때 이제 행렬과 점을 곱하는 이런 이제 그 API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점을 곱하는 게 있고 점에 3 곱하기 4라는 이제 그 함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왜 구분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API는 설명을 이제 친절하게 해놨지만은 지금 점과 벡터에 대한 개념을 이해 못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대로 저희는 이제 4차원 공간에서 그 점과 벡터를 규정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움직이는 방법을 행렬로 이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요소가 0이면은 벡터, 이제 1이면은 이제 점 이렇게 규정해서 계산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게임에서 작업을 해보면은 이렇게 0과 1을 구분해 가지고 진행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만 많이 차지하고 계산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 요소는 이제 생략을 해서 많이들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플라이 포인트 3 곱하기 4 이 함수를 이제 사용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유니티에서 벡터 3가 있는 이유는 마지막 요소가 사실은 있어야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 벡터랑 점이 구분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걸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 가지만 써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벡터 3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기본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다루시면서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행렬들을 왜 써야 되는지, 이동하면 그냥 x, y, z를 더하면 되는데 왜 조합을 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선형 변환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점을 이제 크기를 변환하고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동을 시켜가지고 최종 월드 좌표에 있는 이제 점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을 이제 행렬 하나씩 곱해 가지고 진행을 한 결과랑 그 다음에 행렬을 미리 다 곱해 놓고 변환을 한 결과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점이 막 10만 개, 뭐 캐릭터 하나 뭐 하이폴리곤 하면 10만 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캐릭터들이 뭐 많이 이제 게임에 등장한다면은 연산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특징 때문에 이동을 시킬 때 더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거지로 한 차원을 늘려가지고 선형 변환을 쓰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코딩하다 보셨을 텐데 매트릭스에 setTRS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동 회전 스케일 행렬을 값을 집어넣어주면 완성해주는 다 곱해가지고 미리 이제 만들어주는 굉장히 편리한 API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3D 공간에서 뭔가 이제 트랜스폼에 대한 제어를 할 때 유니티 에디터나 API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활용해 보는 것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니티 쉐이더에 보면은 빌트인 쉐이더 베리어블이라고 유니티의 그 쉐이더 제작의 단골 손님들이죠. 요것들이 사실은 이제 다 미리 계산돼 가지고 쉐이더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게 계산된 행렬들이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쓰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렬을 쓰고 행렬을 미리 곱해 놓고 선형 변환을 항상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점과 선인데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제 앞인 공간에서 점 더하기 점을 하게 되면은 이제 z 값이 마지막 그 차원의 값이 1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동시킬 수 없는 존재가 돼서 원래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스칼라라는 거를 이제 각각 요소에다가 곱해주면은 안 됐던 게 이제 된다는 거죠. 스칼라라는 건 그냥 이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얘기냐면요. 벡터에다가 그냥 숫자들을 각각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z값만 보자고 했죠. z값에다가 z값이 1이니까 숫자를 곱하고 또 숫자를 곱했을 때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나온 결과가 1이 된 유일한 조건은 숫자랑 숫자를 더했을 때 1이 되는 상황이 이때가 이제 다시 이제 점끼리 더했을 때 점으로 귀결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때는 점을 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아핀 조합이라고 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그 숫자들의 범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무한대 직선을 만들 수 있고, 이제 반만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이제 레이 반직선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정한 두 점에서만 딱 유지되는 선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점 두 개를 조합하면은 이제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점을 세 개 만들면은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재밌는 특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들은 항상 볼록해서 이제 컨벡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거기엔 또 이제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그 물리 쪽에 다룰 때 컨벡스 홀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만드는데 이제 기초 이론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그 점마다 곱하는 스칼라들의 값을 이제 무게중심 좌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런 삼각형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삼각형에서 보관하는데 이 스칼라 값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무게중심 좌표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핀 공간에서의 어떤 특징, 우리가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점으로 구성된, 점과 벡터로 구성된 아핀 공간에서는 점을 조합해서 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따가 이제 왜 정리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세션에서 가장 이제 좀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3차원 공간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회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회전이라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물체가 회전하니까 점들, 요소들이 회전하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 실제로는 점은 변한 게 없는데 공간이, 점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컨셉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이제 그 제가 회전 행렬을 잠시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기저 벡터가 원래 있던 그 90도 그다음에 크기가 1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이제 회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각도를 내가 몰라도 두 기저 벡터만 저희가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면은 회전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공간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주제는 3차원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벡터의 외적이라는 거를 이제 연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제가 수식을 안 쓰기로 했으니까 수식은 안 쓰고, 대략적인 기능은 주어진 두 개의 벡터를 구하면은 거기에 이제 수직인 벡터를 만들 수 있는 연산인데요. 자, 이거를 사용해서 어떻게 공간을 형성하는지 예시를 들어보면은요. 일단 이제 월드가 가지고 있는 업 방향, 위쪽 방향을 하나 이제 가져오고, 그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하나 가져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외적해 가지고 여기에 수직인 벡터를 하나 이제 만들고요. 자, 이 만든 이제 빨간색과 녹색을 또 외적하게 되면은 이제 세 축이 모두 직교하는 이런 이제 공간을 기저 벡터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외적을 사용해서 기저 벡터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행렬을 설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각도를 몰라도 회전한 값을 만들어내는 이런 행렬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회전 행렬, 즉 월드에서 얼마의 각도로 틀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결과물인데요. 어떤 상황에선 내가 만든 공간이 모든 공간의 중심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쉐이더 같은 데서는 개발할 때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구랑 태양이 있을 때 태양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서쪽이고, 지구에서 바라보는 태양은 동쪽이잖아요. 각각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는 거죠. 누가 중심인지에 따라서 방향이 서로 이제 달라지는 건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저 벡터에서 월드를 해석할 때 월드 공간을 중심으로 할 거냐, 내가 배치한 물체를 중심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네, 이게 이제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 건데 이제 네, 제가 이제 뭐 내로남불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즉 월드가 중심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행렬로 가면 되고요. 예, 내가 배치할 문체가 중심이면은 이게 역행렬로 그냥 구해주면은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것만 이제 잘 이해하셔서 행렬을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 유니티에서도 API가 월드 중심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로컬 투 월드, 그의 역행렬은 월드 투 로컬이라는 행렬을 API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이제 중심이 서로 반대되는 이 공간을 설계할 때 역행렬을 구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생기는데, 역행렬은 아마 이제 다들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렵게 공부하셨을 텐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다루는 기본적인 역행렬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스케일은 그냥 그냥 나누기로 이렇게 분조랑 분모를 바꿔주면 되고요. 이동은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고요. 회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세로로 꽂았던 거를 가로로 꽂아주면 됩니다. 네. 네, 진짜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런 세션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식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행렬, 특히 회전행렬의 역행렬은 다들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이게 이제 그냥 대각선을 중심으로 종이접기 하듯이 그냥 뒤집으면 됩니다. 이걸 전치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런 이제 행렬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쉐이더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 지식들을 알고 한번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두 가지 예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뷰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카메라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카메라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중심이기 때문에 뭐다? 내가 중심이면은 역행렬이라고 했죠. 그래서 카메라 가지고 있는 세 기저 벡터를 저희가 구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세로로 꽂는 게 아니라 가로로 꽂아주면은 바로 그냥 저희가 만들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위치에 대한 역행렬을 추가로 곱해주면은 카메라 뷰 공간에서의 행렬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행렬들은 유니티가 다 이렇게 API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이런 원리를 알고 코드를 보시면은 예제로 제공되는 코드들이 있는데 보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탄젠트 공간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제가 꽤 많이 듣는데요. 탄젠트 공간. 자, 탄젠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체 표면 각 픽셀별로 이제 각각 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 픽셀별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픽셀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공간들이 이게 표면에 쫙 나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항상 이제 노멀 값과 탄젠트 값이 그 버텍스에 넣고 그 쉐이더 쪽에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것을 외적해 가지고 마지막 최종 기저 벡터를 구한 다음에 이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 주면은 탄젠트 공간을 이제 그 만드는 행렬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법에 따라서 탄젠트 공간을 기준으로 월드의 어떤 점을 해석하고 싶다. 그럼 내가 중심인 거잖아요. 탄젠트 공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가로로 이제 설계해 주시면 되고요. 유니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주는 탄젠트 스페이스 로테이션이라는 매크로가 있어요. 이거를 뜯어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유니티의 쉐이더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자, 이거는 이제 텍스처의 노멀 맵이 있잖아요. 텍스처에 저장된 노멀 값은 이제 탄젠트 공간을 기준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사용할 때는 월드에 있는 이제 월드의 빛 방향과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음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탄젠트 공간이 아니라 남의 공간인 거죠. 월드의 공간에서 내 공간 으로 이제 저장된 노멀 값을 이제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행렬, 세로로 꽂아두는 일반 행렬을 만들어 주면은 되고요. 이거는 서피스 쉐이더의 이제 월드 노멀 벡터라는 요 프로퍼티가
예, 이렇게 계산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에 있는 이제 샘플 중에 서피스 쉐이더가 아니라 이제 버텍스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그냥 다 이걸 짠 예제가 있습니다. 예, 이 예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 모델링에 주어지는 노멀과 탄젠트 값을 이제 월드 공간 기준으로 이제 좌표로 이제 변환한 다음에 이렇게 세 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 월드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세로로 꽂아주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행렬을 만드는데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로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가로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 가로랑 이제 구하는 노멀 값들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최종 이제 노멀 값을 구하는 코드가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 코드가 무엇을 하겠구나라고 아마 이해하시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코드들이 굉장히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원리들을 파악하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투영 변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투영 변환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동차좌표계라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무한대 개념이 들어간 좌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도적으로 한 차원을 더 늘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동 변환도 의도적으로 한 차원을 더 늘렸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동 변환은 동차 좌표계에서 해석돼서 진행되는 선형 변환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동차 좌표계가 이렇게 이제 그 W 값에 의해서 하나의 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무한대로 갔을 때 W분의 1, W 마지막 차원이 이제 분의 1로 가면 갈수록 상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서 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 대략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미술에서 자주 보는 소실점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동차좌표계고 이것을 이제 사형 공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특징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하나가 아까 이제 아핀 공간을 설명하면서 아핀 공간의 특징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형 공간이라는 거는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된 게 또 모여서 점이 됩니다. 점과 선이 서로 모여서 서로 교환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이제 특수한 이런 이제 특수한 특징을 가지는 이제 그 쌍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특징을 가진 공간이고 동차좌표계에서의 소실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W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핀 공간에서 또 벡터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나름 이제 철학적인 부분인데요.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투영 행렬을 만드는 과정은 이런 복잡한 과정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삼각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카메라 뷰 공간에서의 이제 z 값을 이제 나눠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삼각비를 구해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4 곱하기 4 행렬을 만들기 때문에 첫 번째랑 두 번째 행렬을 계산식에 의해서 구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모니터 상에서 몇 콤마 몇에 해당 점이 위치하는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남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깊이값을 계산하는데 쓰자 해가지고 깊이값을 계산하는데 하나를 더 이제 할애를 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투영 행렬을 이제 완성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이제 투영 행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니티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변수들과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에서도 바로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라는 걸 통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리를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깊이값의 문제는 아마 이제 뭐 고전적인 문제긴 한데 이게 W 값을 나누는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에 정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표면들이 싸우는 제트 파이팅 같은 거의 현상의 이제 원인이 된다 정도는 조금 이제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런 문제 때문에 유니티에서는 이거를 이제 선형으로 이제 변환해 가지고 깊이값을 균일하게 보관해 주는 이런 함수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쉐이더 같은 효과 때 활용해 주시면은 특정 상황에서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재 렌더링 파이프라인, 현재 게임 개발에서 유니티에 이미 다 많이 쓰는 행렬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서 구현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몰라도 게임 제작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계속 시대가 바뀌고 있죠. 게임 렌더링 분야가 이제 바뀌고 있고,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도 메시 쉐이더라는 걸 새로 이제 발표를 했고, AMD도 파이프라인도 이제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고, 지금 이제 컴퓨터 쉐이더 같은 경우도 이제 활용도가 점점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자, 이것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점점 더 미래로 갈수록 고정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좀 그 플렉서블하게 우리가 설계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유연한 파이프라인으로 점점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행렬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스스로 행렬을 통해 가지고 공간 변환을 설계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어떻게 창조할지를 스스로 설계하는 능력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